회전을 하게 되면 어떤 좌표가 새로운 좌표로 바뀐다고 했죠.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x, y 좌표가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로 바뀌게 될 텐데 이걸 알기 위해서 머리를 썼지. 얘네들이 1, 0하고 0, 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1, 0가 그러니까 x축의 유닛 벡터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코사인, 사인으로 갖고 y축의 유닛 벡터가 세타만큼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매트릭스 R을 컨스트럭트 했죠. 두 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매트릭스 R이 통째로 한순간에 얻어질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직접 활용해서 프라임의 좌표를 unprimed 시스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하고 길이를 재보니까 원래 길이와 회전 이후의 길이는 동일하더라. 그거는 이제 체크하는 거고 사실은 돌리게 되면 반지름이 동일한 원주상의 이 벡터의 화살표의 끝이 항상 위치하기 때문에 돌려봤자 길이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리퀘어먼트가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특성은 인버스가 뭐 AD-BC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 역수를 곱한 다음에 AD 바꾸고 BC에 마이너스 붙이는 그 룰에 의해서 계산을 해도 좋고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인버스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를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회전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는 오토고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또 인버스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타만큼 돌리는 것의 매트릭스를 R이라고 했을 때 R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렸을 때 얻어질 수 있으니까 답에다가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다. 길이가 균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길이를 정의하는 방법이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해서 그 로우 벡터로 만들고 로우하고 컬럼을 곱해주게 되면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새로운 좌표에서의 길이의 제곱이 보니까 R 트랜스포즈 R에 상관을 하게 되는데 R이라고 하는 그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회전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는 오토고널해서 R 트랜스포즈 R이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변하면 아마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엘지브라이크하게 바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반복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여러 스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각도 세타로 2번 돌리면 2 세타로 1번 돌리는 거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특이한 사실을 얻어냈어요. 이 코사인 2 세타, 사인 2 세타 이런 값들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세타만큼 2번 돌릴 것이 아니라 알파 돌리고 베타를 돌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번에 돌리는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공식을 얻어냈어요. 그죠? 이 식을 알게 되면 코사인, 사인의 미분까지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세타만큼 n번 반복을 해서 돌리게 되면 한 번에 n 세타만큼 돌린 거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R의 n제곱은 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걸 뭐 미련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 n번 곱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한 번에 n 세트만큼 돌리면 된다.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활용해서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직접 해보자. 오늘은 드디어 아인슈타인을 대보는 거야. 자,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원점에 고정되어 있는 시계를 계속 볼 경우 그 시계의 위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시계가 나타내는 시간은 proper time, 타오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좌표는 바뀌지 않고 지금 이제 편의상 3차원 공간에서 그냥 1차원 공간 좌표는 하나만 놓고 봅시다. 세 개를 다 달고 다니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공간 좌표는 0이고 그 시간 좌표는 c 곱하기 타오가 된다. 자, 이거 기억하죠? 왜 빛의 속도를 곱했는지. 공간의 좌표는 길이의 단위이고 시간의 좌표는 시간의 단위니까 두 개의 순서상 내부의 각 성분이 동일한 그 피지컬 디멘션을 가져야지 좋으니까 빛의 속도를 그냥 곱한 거예요. 빛의 속도는 또 컨스턴트니까. 자, 그에 반해서 이 시계가 내가 보기에는 프로퍼 타임 타워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시계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인 거리가 VT, 간 시간이 CT,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면 이걸로 나눠주면 TT가 캔슬되고 velocity가 얻어지죠. 시간에 따라 공간의 위치, 공간상의 위치가 변화하는 그 비율이 속도가 되는데 속도를 잘 정의하면서 그러니까 이것과 공간 좌표와 시간의 비율을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V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변화시켰어요. 자, 이때 우리가 그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근거해서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타임 다일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T라고 하는 것은 proper time 타워에다가 로렌츠 팩터 감마라고 하는 걸 곱해야 되는데 이 감마는 그 velocity dependence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서 V가 C로 다가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커지고 V를 0을 딱 대입했을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이게 감마인데 타워라고 써있네. 나중에 고쳐야 돼. 준하기? 이거 고쳐야 된다. 감마인데 타워로 돼 있어. 자, 오늘 지난번 우리가 배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컨스트럭트 하는 법을 활용해서 요놈이 이렇게 변환된다는 한 가지 조건만 갖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보기로 하자. 지난 시간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찾아낼 때는 유닛 벡터 1, 0와 0, 1이 어떻게 변환되는가. 1, 0가 코사인, 사인으로 가고 0, 1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으로 가는 두 가지 조건을 해서 완벽하게 한 번에 그 R이라고 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찾아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단 한 개의 좌표만 알고 있어. C 타우가 CT, VT로 간다라는 그 조건 하나만 갖고 있고 오늘 대신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relativity. 두 개의 좌표계 간의 변화는 서로 속도 V를 상대 속도 V를 마이너스 V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0, 1이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역변환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대신 활용해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컨스트럭트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X하고 X'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회전에 해당하는 거니까 X'은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곱해서 X'은 RX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회전이 아니라 부스트를 할 거예요. 부스트 한다는 건 이렇게 속도가 늘어난 걸 부스트 한다 그래. 부스터 한다 그러지? 그래서 얘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붕 하고 가속을 시켜가지고 속도를 주는 변환, 그런 변환을 로렌츠 부스트 매트릭스 람다, 캐피탈 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좌표를 연결을 시켜보고자 해요. 이때 원래 좌표는 순서쌍을 이렇게 컬럼 벡터로 썼고, 변환한 이후 속도를 갖게 된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컬럼 벡터로 쓰면 되겠죠. 자, 우리 조건이 있죠. 타임 다일레이션 조건에 의해서 t를 감마 타우, 프로퍼 타임과 감마 팩터의 프로덕트로 표현해서 집어넣었어요. 자, 이놈으로 가야 돼. 그런 변환식을 우리 찾아봅시다. 네, 유의할 것은 두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을 레스트 프레임이라고 하고, 시계가 정지해 있는 곳, 시계의 물리적인 위치가 원점에 정지해 있는 그런 좌표계를 레스트 프레임 S라고 합시다. 그리고 무빙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 시계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좌표계, 그 무빙 프레임 S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이 무빙 프레임에서 velocity가 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계가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두 개의 좌표, 여기 S 프라임이고 내가 S 프라임이라고 하면, 내 앞으로 이 시계가 날아간다라고, 이게 시계라고 치고 이 시계가 앞으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뒷걸음을 쳐야 돼. 내가 뒤로 가야지 제가 앞으로 가는 형식으로 보이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V로 뒤로 가야 돼. S에 대해서 S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V로 가야지 제가 V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런 상대적인 입장이 된다. 근데 in the frame S 프라임에선 내 좌표계에서는 저 친구가 플러스 V로 가고 있고, 저 친구가 보기에 나는 마이너스 V로 가고 있죠. 그런 렐러티비티가 있다. V를 마이너스 V로 바꾸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지 돼요.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프레임이 있죠. 이제 레스트 프레임. 여기 화살표가 여기 그 Y축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겠어. 화살표 요 끝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이게 이렇게 무엇이, 어떤 물체가 이 프레임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하자면, 이게 두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라고 해줘야 될 것이고, S가 여기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지.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동일한데 이 입장에서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일로 가는 거로 보이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사실 명심해 둬야 돼요. 이게 Principle of Relativity에 별것도 없어. 자, 이제 그 매트릭스를, 부스트 매트릭스를 이름을 람다라고 합시다. A에서 요거 밑에 싹 뺀 형태죠. 이게 람다가, 스몰 람다가 요렇게 들립자 같이 생기는 게 스몰 람다지, 웨이브랭스에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캐피탈 람다를 썼어요. 자, C타우 0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부스트를 시켜서 어떤 2x2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스트를 시키니까 이 친구로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 우리는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speed of light C가 있기 때문에 PQ로 바꿨어요. 자, 드디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X'은 람다 X인데, X는 proper time 타우를 이용한 C 타우 0. 그리고 이제 무빙 프레임에서는 이 친구가 speed V, velocity V로 움직여야 되니까 CT, VT가 될 것이고, 람다는 AB, PQ라고 합시다. 자, AB, PQ 넣고 C 타우 0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파이널 코디네이트는 CT, VT가 나와야지 돼. 자,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죠. CT가 무엇이고 VT가 무엇이고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자, 이 친구를 여기다 곱하면 이 0 때문에 B하고 Q의 인포메이션은 사라지죠. C, A, 타우. 그러니까 A 곱하기 C 타우가 나오고 이 밑에는 P 곱하기 C 타우가 나오고 B하고 Q의 인포메이션은 사라졌어요. 자, 양변을 비교를 해봅시다. C 타우가 있으니까 곧바로 A라고 하는 것이 감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밑에 거를 봅시다. 여긴 타우는 있어. 타우는 날아가 버리고 봅시다. 이 P라고 하는 것이 C분의 V 감마가 되겠네. C분의 V 감마 P. 그래서 A와 P 두 개의 값을 곧바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단 지금 우리가 이 B와 Q의 인포메이션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B와 Q를 결정할 지금 상황은 아니야. 이제 뭔가 머리를 써야 되겠지. 아무튼 다행히도 두 개의 값을 알아챘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씁시다.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V의 함수이긴 하지만 V의 부호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지.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V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개의 좌표계를 바꾸었을 때, 입장을 바꾸었을 때 V를 마이너스 V로 바꿔치기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V를 마이너스 V로 리플레이스 하는 그런 룰을 따라서 바꾸면 되는데, 이 감마는 인버스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안 바뀐다. 자, 요 친구는 V가 마이너스 V로 바꾼다는 입장에서 요 팩터가 마이너스 V 나누기 C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감마는 여전히 또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하려면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인버스를 무식하게 구하지 말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면 각도 세타로 돌리는 거에 역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역변환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인버스는 원래 것과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V를 마이너스 V로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지. 이 B하고 Q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인버스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사실은 몰라. 그래서 이게 BQ가 되면 안 되고 이게 B 프라임, Q 프라임이 돼야 될 거야. 이게 B 프라임, Q 프라임.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R 세타라고 하고 요게 R 인버스인데 R 인버스를 R 세타라고 하는 식에서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치기 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하고 이 인버스하고 두 개의 렐러티비티에서 그 포뮬라는 동일한 형식이어야 하고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V를 마이너스 V로 바꾼 것밖에는 차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리콰이어먼트를 활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버스의 일부의 형태를 또 알아냈어요. 인버스가 다음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제는 프라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자, 이 형태를 알아냈어. 자, 그럼 인버스는 어떻게 돼?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꾸는 매트리스가 되죠. 아까는 레스트 프레임에서 무빙 프레임으로 가는 걸 람다라고 했으니까
무빙 프레임에서 레스트 프레임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람다 인버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가 가져오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가져오고,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일로 끼워 넣어. 자,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는 이 0이 오른쪽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B하고 Q의 인포메이션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번에는 얘네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B', Q'의 정보가 살아남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B'하고 Q'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왜 이런 걸 썼다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는 X의 유닛 벡터가 돌아가는 거, Y의 유닛 벡터가 돌아가는 거 둘 다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정보는 타임 다일레이션 그 정보 한 개만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한 개 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야지 방정식이 풀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곱해봅시다. C 감마 타우. 자, CT를 감마 타우로 바꿨죠. 여기다가 곱했어. 그러면 C 감마 제곱 그리고 타우가 되겠지. 자, 감마 제곱 C 타우. 두 번째 항은 B 프라임 V 감마 타우. B 프라임 V 감마 타우. 그리고 이 부호가 플러스니까 포지티브 사이드를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요거하고 CC 스피드 오브 라이트 캔슬 되고 마이너스 V 감마 제곱 타우네. 마이너스 V 감마 제곱 타우. 두 번째 거는 Q 프라임 V 감마 타우. Q 프라임 V 감마 타우. 됐어요. 자, 밑에 거가 더 풀기가 쉽다. 왜냐하면 이거 빼기 이거는 0이라는 조건이니까 이 밑에 거에서 Q'이 곧바로 일으켜지겠는데 봅시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타우 날아가고 감마 하나 날아가고 V 날아가고 어허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Q'이나 마찬가지네. 이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Q'이 감마라고 하는 거네. Q'이 감마라고. Q'이 요 자리가 감마. 아, 얘하고 똑같네.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도 다이아고날이 똑같았죠. 코사인.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됐어. 이게 off diagonal 피스가 서로 anti-symmetric 했거든. 그 사인이 서로 반대 부호였는데. 자, 이제는 궁금해. 이 B'이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처럼 off diagonal이 서로 부호가 반대일까? 아닐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 좀 인내력을 갖고 요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타우 날려. 타우 날리고 C도 날려봅시다. C를 날리면 얘는 V 나누기 C로 바뀔 것이고 감마가 여기는 하나가 있고 여기 둘이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C 타우로 나눠버렸다 치면 요건 감마 제곱이 됐고 C 타우로 나눠버리면 요거는 1이 되겠죠. 그죠? 얘가 1은 1 이퀄 감마 제곱 더하기 C타우로 나눴으니까 C분의 V 감마 이렇게 되겠네. 이게 0이었으면 곧바로 풀리겠지만 0이 아니니까 좀 산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 자,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을 갖고 좀 더 풀기로 합시다. 밑에 있는 거는 Q'이 감마라는 답을 이미 주었고 자, 마지막 이 친구만 결정하면 우리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 자,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봅시다. 이 감마 제곱을 왼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1 빼기 감마 제곱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B' V over C 감마는 1 빼기 감마 제곱이 돼요. 근데 감마가 뭐였어? 감마가 요게 감마야. 그죠? 요 친구가 감마야. 1 over square root 1 minus C제곱분의 V제곱. 그러니까 감마의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분수의 분수가 또 나오는데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요게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제 좀 산수를 해봅시다. 둘 다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하면 요놈이 이쪽으로 올라타죠. 그래서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빼기 1. 그러니까 1이 캔슬 되네. 그치? 1이 캔슬 됐고, 이 위에는 C제곱분의 V제곱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마이너스라고 네거티브 사인인 거 알겠어요? 이 틈이 있는 거야. 얘가 1로 올라와서 나오고 있던 이 마이너스가 여기 네거티브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 사인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봅시다. C분의 V가 이쪽에 있으니까 양쪽에 C분의 V를 하나씩 날려보렵시다. 그러면 베타 프라임 감마는 C분의 V 나누기 요거가 되겠죠. 자, 이게 뭐 어떻게 생겼을까? 감마가 여기 있으니까 감마를 1로 오른쪽으로 감마분의 1을 곱한다라고 치면 요놈이 감마분의 1이네. 그치? 요놈이 감마분의 1이고, 아까 여기선 요거 한 놈만 남았다 그랬죠? C분의 V 하나만 남았고, 분모는 루트가 없는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가 붙어 있고, 요건 루트가 없네. 그치? 그런데 언제나 이것은 0보다 큰 숫자죠? velocity가 항상 speed of light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스퀘어 루트 그냥 써버리면 스퀘어 루트의 스퀘어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한 놈이 캔슬 되고 나니까, 이거 감마가 나와버렸구나.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C분의 V 감마라고 하는 사실을 얻어냈어. 무엇이? B 프라임이. 자, B 프라임이 마이너스 C분의 V 감마. 얘하고 동일하네. 그리고 얘하고 얘가 똑같네.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고. 자, 이제 지금 이게 뭐였죠? 인버스 매트릭스였어요. 인버스 매트릭스를 알게 되었으니까 오리지널 매트릭스는 이 V를 마이너스 V로 바꾼 C분의 V 감마, C분의 V 감마, 감마, 감마. 이렇게 해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부스트 매트릭스를 찾아냈어.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다. 결과물을 보면 부스트 팩터 감마가 모든 항에 다 들어가 있고, 다이아고널은 그것만 있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C분의 V 감마, C분의 V 오프 다이아고널이 동일하다.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오프 다이아고널 피스는 서로 엔타이 시메트릭 했는데, 엔타이 시메트릭 부호가 반대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반대가 아니더라. 동일한 부호를 나타낸다. 그리고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V로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을 갖고 V를 마이너스 V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인버스 매트리스가 되고, 앞으로는 편의상 이 C분의 V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렐러티비티에서는 베이타라고 하는 심볼을 써서 C분의 V는 베이타라고 써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감마는 이거이고 베이타 감마는 바로 이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간편하게 감마 감마, 베이타 감마, 베이타 감마, 감마 감마, 마이너스 베이타 감마, 마이너스 베이타 감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다. 자, 매트릭스의 형태를 알았으니까 실제로 좌표 변환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조건으로 썼던 C 타우를 여기다 곱하면, 봅시다. C 타우로 곱하면 얘네들은 정보가 필요 없죠. 여기 곱하면 C 감마 타우. CT는 C 감마 타우. T는 감마 타우라는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두 번째, VT는 이쪽으로 하면 C 캔슬되고 감마 타우. 감마 타우가 T니까 VT는 VT.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죠. 자, 역행렬을 활용해서 부스트 매트릭스는 인버스 부스트 매트릭스는 원래 부스트 매트릭스의 velocity를 서로 플립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무빙 프레임에서의 코디네이트를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레스트 프레임의 코디네이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해보세요. 그러니까 감마 타우, 이게 C 감마 타우이기 때문에 감마 스퀘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도 감마 스퀘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는 V 감마 타우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결과는 원래 그 정지기에서의 레스트 프레임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 유닛 벡터가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활용해서 R을 구했어요. 하지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유닛 벡터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닛 벡터들의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다 함께 돌릴 수가 있었어. 다시 말해 임의의 좌표 x, y, x, y를 아무거나 다 집어넣더라도 동일한 회전을 해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은 이 아주 단순한 거, 이 레스트 프레임에서의 정지한 시계의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어떻게 변환되는가, 타임 다일레이션이라는 컨스트레인트 하나만 갖고 람다를 얻는데 써먹었다는 것 뿐이지 모든 시공간 좌표가 동일한 부스트 매트릭스에 의해서 변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CT, VT, V의 속도로 가고 있는 물체도 되지만 임의의 CT, X의 값이 아무거나 다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CT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럼 빛이에요. VT는 속도 V로 움직이는 물체. VT 그러면 속도 2배의 V로 움직이는 물체. 뭐 그렇게 돼요. 여러 가지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좋다. 넣읍시다. 그럼 이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무빙 프레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좌표로 어떻게 변환되는가? 바로 동일한 매트릭스를 곱하면 얻어지게 된다. 그리고 역변환, 거꾸로 무빙 프레임에서 레스트 프레임, 시계가 정지한 프레임으로 가면 이 시간과 공간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이걸 곱하면 된다. 매트릭스로 써놓으니까 이거 무슨 암호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쭉 풀어서 써봅시다. 각각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곱해보면 알죠.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3차원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냥 까먹고 1차원 공간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었어요. 그 이유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운동하는 방향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고 운동하는데 수직인 방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x4 매트릭스인데 그래서 4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좌표와 세 개의 공간 좌표가 어떻게 변환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요 앞에 요 부분만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나머지 수직인 방향, 운동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종의 디커플이 돼 있어요. 이 off diagonal이 다 0이라 이 YZ하고 TX는 서로 대화를 안 해. 얘네는 그냥 일일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Y 프라임하고 Y하고 같고 Z 프라임하고 G하고 같고 그러니까 단지 복잡해 보일 뿐이지 하나도 더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오직 핵심은 운동 방향의 공간과 시간이 얽혀져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은 절대로 우리의 원래 그 고전역학적인 생각과 다를 바가 없고 이 운동 방향과 시간이 서로 섞여버린다라는 사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걸 실제로 곱해봅시다. 곱해서 T'하고 T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X'하고 X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봅시다. 그걸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감마, CT 그리고 요거는 C분의 V, 감마,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CT 프라임하고 같으니까 양변을 C로 나누어주면 T 프라임은 감마 T
그리고 C로 나눴으니까 C제곱분의 V, 감마, X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나오게 되겠죠. X'은 어떻게 써요? X'은 감마 X 더하기 CC 날라가고 더하기 VT의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T'이 더 이상 T하고 같지 않고 감마 T 더하기 C제곱분의 VX 이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과 다른 점이에요. X'이 감마 X 플러스 VT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은 X 플러스 VT 요것만 있었는데 앞에 오버롤 팩터 감마가 생겼고 T'은 그냥 T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공간과 섞여서 함께 돌아다닌다. 이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역행렬을 구하면 이걸 역을 하면 뭐 다시 풀 수도 있지만 V를 마이너스 V로 바꾸기만 해야 돼. 하면 여기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새로운 좌표계에서 옛날 무빙 프레임에서 레스트 프레임으로 가는 그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어요. 오케이? 만약 C분의 V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걸 non-relativistic limi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relativity를 적용 안 해도 돼.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가 매우 속도가 작은 물체들을 기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맞다면 non-relativistic limit에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reproduce 해야지 돼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그 감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가를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또 C분의 V 이런 것이 0으로 C분의 V가 0으로 가는데 C분의 V 나누기 C니까 당연히 이거 0으로 가겠죠. 여기는 C분의 V라는 게 없으니까 V는 그냥 파이나이트한 거니까 그냥 X 플러스 VT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 문제는 이제 감마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감마의 형태가 요게 감마니까 C분의 V가 0으로 가면 감마는 1로 가야지 되죠. 그죠? 자,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요게 1로 가고 이게 0으로 갔기 때문에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non-relativistic limit에서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을 reproduce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의 inverse 트랜스포메이션은 갈릴리안 relativity에서 다시 V를 마이너스 V로 바꿔치기 한 것밖에 없는데 일단 핵심적인 것은 새로운 옛날에 잘못된 티어리를 고친 새로운 티어리가 나왔을 때는 그 티어리는 항상 옛날에 맞췄던 부분 그것을 동시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해요. correspondence principle이라고. 자, 그 다음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 인버스가 relativity에서 그냥 V를 마이너스 V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또 무식하게 계산을 해도 그 역변환이랑 두 개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야지 되겠지. 자,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요게 이제 부스트 매트릭스였고 그 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는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치기 한 거가 되겠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곱하면 둘 다 감마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 나와요. 전체가 다 감마에 비례하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고 봅시다. 그러면 감마 제곱이 넘버로 나오고 1 베타 베타 1 베타 베타 1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베타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곱셈을 하게 더 좋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1 빼기 베타 제곱 이거하고 이거 베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 마이너스 베타 베타 그래서 0이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 1 그래서 1 빼기 베타 제곱 뭐예요? 감마 제곱은 1 나누기 1 빼기 베타 제곱이죠. 베타가 C분의 V잖아.
그쵸? 베타가 7F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마를 제곱을 하면 1 빼기 베타 제곱. 그죠? 1 빼기 베타 제곱분의 1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실 여기야. 곱하면 1이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미련한 계산을 하더라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길이가 회전할 때 벡터가 어떤 동심원의 반지름의 역할을 해서 아무리 돌려도 벡터의 길이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부스트를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좌표가 바뀌는데 그 혹시나 그런 반지름과 같이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매우 편리하니까. 컨서브드 퀀티티가 있다면, 보존량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변환을 해도 안 바뀌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의 존재는 매우 우리한테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 그때 길이를 재는 것 너무 당연히 잘 아는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썼던 수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길이를 정의하는데 길이의 제곱은 트랜스포즈하고 좌표의 트랜스포즈하고 그냥 그 좌표의 프로덕트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이때 3차원 공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x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로우 벡터 xy, 이게 로우 벡터 xyz, 이건 컬럼 벡터 xyz 두 개의 프로덕트가 되니까. 자, 이때 이 가운데 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것을 이름하여 매트릭 텐서라고 해요. 미터라는 말이 있죠. 길이를 재는. 여기 이제 매트릭스인데 사실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길이를 정의하는 매트릭스를 이름하여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데 3디멘셔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매트릭 텐서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야. 너무 뻔한 얘기지만 좀 수학에서는 이제 미분기하학이라고 해서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회전을 시켰을 때 R로 바뀌니까 이놈이 어떤 것을 만들었어? R 트랜스포즈 R이 아이덴티티가 됐었죠. 그렇죠? 이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R 트랜스포즈 R이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매트릭 텐서하고 동일하구나. R 트랜스포즈 R이 매트릭 텐서하고 동일하다. 또는 이게 사실은 매트릭 텐서가 새로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매트릭 텐서는 여전히 아이덴티티다. 그러니까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 것은 변환을 하더라도 사실 보통 그 벡터의 좌표가 바뀌면 매트릭스의 형태도 사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 지금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 가르쳐주는 과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매트릭 텐서는 지금 이 경우에 아무리 돌려도 그냥 그 모습이야. 사실은 그 이유가 있죠. 이 친구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invariant under rotation. 아무리 돌려도 어느 좌표계에서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아이덴티티를 거기에다가 뭐로 곱해봐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는 아무리 돌려도 R 트랜스포즈 R이 여기 이제 사실은 아이덴티티를 돌린 결과물인데 R 트랜스포즈 아이덴티티 R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오토고널하다는 말 자체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invariant under rotation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이제 메트릭 텐서가 좌표 변환을 하더라도, 회전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길이가 프리저브 하는데, 그럼 이러한 수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스트 매트릭스를 부스트해서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바꾸어주는 로렌츠 부스트 매트릭스에서는 동일한 형태 또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매트릭 텐서가 무엇일까? 그것만 알아낸다면 다음과 같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이제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불변량으로 어느 좌표에서나 동일한 값을 갖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추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인데, 부스트해서 시간과 공간이 좌표를 서로 바꾸는 공간, 그것은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해요. 민콥스키 스페이스. 거기에서의 길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길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이한 형태의 매트릭 텐서로 정의되는데, 3차원 공간에서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매트릭 텐서였죠.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 서로 부호를 다르게 해가지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특이한 매트릭스를 생각합시다. 이게 이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의 매트릭 텐서. 매트릭 텐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길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제곱은 새로운 정의인데 실제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이걸 가운데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좌표의 제곱 빼기 공간 좌표의 제곱의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여기 CT, X, Y, Z를 곱하면 여기 CT, 이쪽, 요거에 CT, X, Y, Z가 있을 테니까 CT와 CT가 만날 때는 플러스, X, Y, Z가 서로 만날 때는 마이너스 해서 CT의 제곱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Z제곱 이런 형태로 되고, 이 친구가 invariant under rotation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증명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그 invariant quantity라고 한다면 이게 다 없어지는 좌표계가 있죠. proper time이 바로 그런 거지. 원점의 정지에 있는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 C 타워의 제곱이 있는데, C 타워의 제곱과 무엇이 같으냐? 좌표 변환을 하더라도 CT 제곱 빼기 변환된 양의 그 공간 값의 제곱을 해서 빼버리면 그건 항상 proper time하고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는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이 포뮬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다시 되돌아 봅시다. 시간하고 X축 하나만 갖고 지금 얘기한 이 친구가 어떻게 변환되는가 봐요. 자, 길이의 제곱을 이제 더 이상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길이의 제곱을 정의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얘기하면 역시나 이제 부스트 매트릭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즈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매트릭 텐서 G가 들어가고 여기 람다 부스트 매트릭스가 있었어요. 자,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게 R 트랜스포즈 아이덴티티 R이었기 때문에 이놈이 그냥 탁 죽어버렸지. 근데 여기서 요 G라고 하는 놈이 자꾸만 가운데서 방해를 하는데, G가 여기 있어요. 1, 마이너스 1, 시간 좌표, 공간 좌표. 자, 람다를 썼어요. 람다의 트랜스포즈를 썼어요. 트랜스포즈? 이거 트랜스포즈 하나만 하네. 자기 자신 같잖아. 그냥 그대로 놔뒀어. 이거 곱해. 감마 0.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되는 거지. 여기를 곱하면 감마, 요 밑에를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감마, 이 위에를 곱하면
위에를 곱하면 이게 왜 마이너스 베타 감마가 되지?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베타 감마로 되지. 플러스 베타 감마지.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감마네. 그치? 밑에가 마이너스 감마. 틀렸어요. 그걸 계산을 하면 감마 뭐가 나와?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돼 있어. 아이덴티티가 나와? G가 나와야 되는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 이것 때문에 잘못 쓴 거네. 이게 그게 아니고 답이 뭐가 나와요? 매트릭 텐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매트릭 텐서라고 했는데 인베리언트 언더 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돌려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자기 자신으로 갔기 때문에 x제곱이라는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공간 좌표의 제곱의 합이 항상 좌표 변환을 해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매트릭 텐서 G가 이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의 그 길이의 제곱을 결정하는 것인데 G가 이것이 G를 돌렸을 때의 값이거든. 돌렸을 때의 값이 제자리로 가야지. 아이덴티티로 가면 안 되지. 제자리. 다시 말해서 이게 매트릭 텐서 G로 가야지만 그 길이, 새로 정의한 길이, 시간 제곱 빼기 공간의 제곱이라고 하는 민콥스키 스페이스의 거기에서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그 물리량이 좌표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제 부스트 매트릭스 람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로 만들려고 한 부분인데 여기가 완성이 안 돼 있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하고. 자, 오늘 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새로운 개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길이, 매트릭 텐서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XYZ 좌표계에서는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 포괄하는 4x4 4 곱하기 4 행렬로서 새로운 개념의 길이가 나오게 됐다. 이 매트릭 텐서 G가 길이를 결정하는데 이 길이는 새로운 좌표계, 람다로 부스트업을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물리량이다. 그것이 사실은 이름하여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프로퍼 타임에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좌표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지멋대로 바뀌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복잡하게 바뀌는 것 같지만 어떤 형태로 항상 요것의 제곱 빼기 요것의 제곱의 값이 그러니까 CT 프라임의 전체 제곱을 하고 빼기 X의 제곱을 하면 변환 이전과 이후가 항상 동일하다. 항상 동일하다. 좌표계는 다음과 같은 코베리언트하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지만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환되고 하지만서도 이놈의 제곱 빼기 시간의 제곱 빼기 공간의 제곱이라는 물리량은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의 거리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거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proper time 곱하기 speed of light 그거와 동일한 양으로서 불변하는 양이다. 앞으로 이제 그 불변량과 코베리언트하는 그 공변량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다음 주에는 4벡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다음과 같은 것이 사실은 4벡터 4개의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길이 다시 해서 시간 좌표에 해당하는 거의 제곱 이 공간 좌표에 해당하는 것의 제곱 그것을 변환하지 않으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물리량들을 포 벡터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포 벡터 중에 하나가 이제 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 모멘텀, 운동량 MV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자, 이걸 이용해서 포 모멘텀이라는 걸 찾아내면 포 모멘텀의 시간 좌표에 해당하는 것, 포 모멘텀의 제로스 컴포넌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과목의 제목인 E equals mc square 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하루가 석가탄신이라 하루를 쉬게 되나?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포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결과물로부터 E equals mc square라는 그 포뮬라를 직접 얻어보기로 하고, 그런 일정으로 있어요. 전자기학의 포벡터를 활용해서, 그 텐서 개념을 활용해서 네 가지의 맥스웰 이퀘이션을 단순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냥 결과물만 보여주기로 하고, 그걸 유도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 사실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그렇게 시메트릭한 형태를 보인다는 게 놀라운 것이었는데, 렐러티비티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해석하는 그런 그 관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 수업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시험을 며칠 날 보기로 우리가 11일 날 보는 게 낫다고 했었던가? (11일) 응? 13일 날 수요일, 그럼 11일 날 마지막 수업을 하고 13일 날 미리 시험을 보기로 합시다.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 다른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13일 날 시험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잊지 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오늘 이상.